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 주거 그리고 노인 복지 부분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해서 차별적인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동포를 바라볼 때 중국 동포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일원이긴 하지만 국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과 배우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국민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하는 측면에서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국적자들, 우리가 탈북자 혹은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도 헌법상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국민 취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들은 이 다문화 가족, 일부는 다문화 가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탈북자 등 이런 국민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주 노동자와 연관돼서도 사실상 다른 독특한 존재로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중국 동포들이 30여 년간의 이주 역사 속에서 한국에 점차 정주하고 영주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주하고 영주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주할 곳이.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한국에 있는 제도죠. 전세금 안심 대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다문화 가족들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부분 하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전세금 안심 대출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이 안심 대출이냐 하는 것인데, 이 안심 대출에 있어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또 무주택일 경우에 국민주택을 배급받을 수 있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문화 가족에게는 해당되지만은 중국 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 동포들이 영주, 정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하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국민이라고 여겨지는 북한 출신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이 전용 면적 85m 제곱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1,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거나 또는 특별 공급을 국민주택 같은 경우엔 받을 수 있다거나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생활에서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동포가 외국인이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하지만 또한 이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이주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주를 하고 있는데 노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자체의 노령화도 있지만은 이민에 있어서도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정주를 하게 되면서 노령화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11년에 9만 명이었다가 10년 정도 지난 2019년에는 26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동포 8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30% 이상이 노령 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사회가 젊은 세대가 유입돼서 활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령화가 진척이 더 빠른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의 인구가 93년도에 2만 3,700명 정도에서 2018년에는 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서 2010년에서 2017년에 노년층 60세 이상 비율이 21.8%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실상 중국 동포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법무부 그리고 노동부, 실제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동 인구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2010년에 90% 가까이가 노동 인구였는데, 생산 인구였는데 2017년에는 76%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중국 동포가 고령화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사실 비자 정책으로 중국 동포들의 연령별 이주를 제한했었습니다. 이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재동포 비자를 얻게 되거나 또는 비자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문제, 함께 나이, 연령에 대한 것을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수교 이후에 친척 방문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분이 들어오셔서 금세 고령화가 되는 것이죠. 이 94년도에는 50세로 낮췄다가 2004년부터는 또 25세 이런 식으로 낮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노년 인구의 비율이 증가가 사실상 30년이면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살에 들어온 사람이 60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주 30년. 이것은 국적 회복자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들이 사할린 동포나 탈북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모국을 그리워해서 기꺼이 귀환했으면서도 이들 동포들에게는 정부가 주거 지원 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령에 대한 것도 고령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적 회복이라는 것은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기반, 거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회복한 고령 동포들은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월세 20-30만 원의 쪽방에서 정부의 기초수급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한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동포들이 국적 회복한 사람들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중국에는 중국 동포들에 있어서 고령층 인구 비율이 있는데 이 중국 전체적으로는 한 5.6%에서 8.9%로 증가했는데 조선족의 경우에는 4.6%에서 11.2%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의 인구 구조에 있어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국 동포들의. 그러면 한국으로의 입국도 이제는 생산 가능 연령에서는 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중국 자체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중국 동포들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를 이주 노동자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한계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의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취업 이주, 한국에 취업하려고 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이미 정주돼 있으니까 자녀나 부모를 보러 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중국 동포의 고령화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 동포들이 많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동포들 자체적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이제 노동인구로 유입되는 것은 점차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정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고령화는 더 진행되니 중국 동포들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이 모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서 바라보는 시각, 그것으로 인해서 이건 우리가 부담이 안 된다. 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동일하게 동포에 대한 문제가 차별적으로 또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개선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